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금일은 시장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아쉬움이 조금 더 많은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치고 갈 수도 있었는데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시장 등락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만 있다면 언제든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다시 회복하는 국면을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 주시면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료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과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좀 신규 종목은 자제하고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10월달 한 4종목 정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한 종목은 LX 인터내셔널 오늘 5% 이상 수익권 올라와 주면서 절반 물량 이렇게 좀 수익 청산을 드렸고, KB금융도 오늘 47,950원에서 48,000원 구간 5.5% 이상 또 1차 물량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주식은 팔알이 인내라는 말이 있듯이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될 때, 뛰어가야 할 때 그 타이밍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나 안정적으로 이런 종목들 받아서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정보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 3일 동안 바닥권에서 나름 반등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더 좀 크게 치고 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려보았으나 막판 시장 하방이 참 아쉬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봐도 오전에는 모두 좀 빨간불이 강했었는데 오후장 약세로 접어들고 나서는 모두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시장 자체도 하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상방으로 갈 건지 방향성이 좀 애매했던 흐름에서 막판에 쭉 밀어내면서 종목들의 이런 움직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점이 3.3%에서 좀 확실히 종가로 보시면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긴 하지만 지수에 따라서 모든 종목과 함께 좀 빠진 건 걱정할 거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좀 이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 주식수 대비 상당히 미미한 편에서 저가 매수가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조금씩이라도 주가는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점은 나쁘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기 공매도나 중기 공매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3%대, 4%대 정도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율이 한창 높았을 때는 10%씩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안정적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 바닥권까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 현재 공매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가고 있다.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도 상승에 반등에 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장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우리 증시는 변동성이 좀 크면서 상당히 아쉬움을 크게 남겼는데요. 먼저 미증시를 보면 영국발 금융 우려감이 좀 진정이 되면서 이 거래일 동안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을 연기하지 않는다는 이슈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에도 영국 정부의 또 감세 정책, 불확실성의 완화라던가 주요 기업들의 3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미 증시의 훈풍으로 상승 출발을 좀 하였으나 결국엔 이렇게 좀 하락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장중에 중국 증시 약세에 좀 동조화가 되었고
3시에는 또 미국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달러에 대한 강세가 이어졌고 한국 증시의 하락폭도 막판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양 지수는 고점 대비 1% 이상씩 밀리면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94%로 마무리가 되었고 1420원이 깨졌던 환율도 다시 1426원까지 올라오면서 기관들은 이렇게 매도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외인들의 매수세가 없었다면 다시 시장은 더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일 시장이 다시 주춤하기는 했으나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좀 반등을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 크게 떨어진 이유 수급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 외인과 기관, 연기금까지 모두 순매수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으나 막판엔 주요 수급들은 모두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외인은 6만 주가량 순매도, 기관은 35만 주 순매도, 그리고 프로그램도 7만 2천 주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보시면 JP모건도 10만 4천 주 또 물량을 뺐는데요. 외인들이 이렇게 이틀 연속 매도세가 나가고 있지만 14만 9천 주, 6만 주 정도면 큰 물량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 여전히 힘을 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투신이 8만 6천 주 순매도, 그리고 특히 연기금이 25만 2천 주 던지면서 3일 동안 거의 50만 주 넘는 물량을 이탈했습니다. 외인도 분명 중요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상승에 있어서 기관 그리고 연기금의 이런 중요하다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관들은 일단 매도세를 계속 일관적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동반되지 않는 이런 반등은 진정한 반등이 아니다. 이렇게 좀 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2.5%의 비율로 좀 소폭 줄어들었는데요. 기관이 매도를 많이 쳤으나 외인들도 매도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공매 비율도 크게 나오진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 잔고로 좀 보시면 10월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일 대비 20만 주 정도 이렇게 좀 감소한 1045만 주를 기록하면서 9월 말부터 시작된 이런 감소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차를 보시면 계속 비싼 수치를 유지하면서 제자리를 좀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대차 거래로 좀 보시면은 잔고 수량이 3천만 주, 그리고 잔고 금액이 4,100억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보시면 기술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움직임 분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장 시작과 좀 눌리는 모습도 존재했지만 오전 11시 반쯤까지는 계속된 우상향의 흐름을 보였고 여기서 또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 막판까지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좀 밀리면서 오늘의 상승폭을 다 잡아먹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었는데요. 거래량도 보시면 오전에는 좀 양봉에 강한 이런 매수세가 좀 자주 보였던 점에 비해서 오후로 접어들면서 장대 음봉에 이런 거래량이 계속 많아지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좀 유사했다는 점인데요. 시장이 상승하는 추세로 좀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현저한 저평가된 구간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 정도 하락한 13,3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참 아쉬운 흐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점을 3.3%까지 좀 올리면서 확실하게 5일선을 지지를 받고 11선까지 뚫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다시 눌려버렸습니다. 아직은 5일선을 뚫고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기회는 남아있다. 추가 반등의 기회는 아직 단기적으로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확실한 11선 돌파하는 흐름을 좀 기다려보면 되겠고 최소한으로 보셔도 좀 21선을 맞고 떨어지든 이 근방까지만 주가를 되돌릴 수 있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과대 낙폭 이후에 제대로 된 이런 반등도 보여주지 못했고 앞서서 수급들로 봤을 때도 진정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더욱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훨씬 더 많이 나와줄 필요가 있고 좀 시간을 두고 이 시장이라던가 이 종목에 대한 추세가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좀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대안 떠오른 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한 대안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막히면서 원자력 발전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동시에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수요가 폭발할 전망이다. 18일 NH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국제 분위기 속에서 원전 핵심 설비와 핵연료 취급 설비, 핵연료 운반 용기 및 원자로 개통 보조기기의 대부분을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국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의 선회, 해외에서는 EU 텍소노미 전략상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 분류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원전 부각 등을 통해 밝은 전망이 기대가 된다. 해상풍력 역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진행된 국내 프로젝트들이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저풍속 지역 풍황 하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터빈을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하게 제작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과거 두산중공업 시절 재무구조 개선 과정에서 유상증자, 자회사 지분 매각 등으로 주주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남긴 데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 불안정한 전방시장 등을 고려하면 이슈가 전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시 자본 조달로 재무구조가 안정되면서 설비 투자 등의 확실한 대응이 가능하고 전방시장 업황에 따라 선제적 투자도 가능해졌다는 장점도 있다. 또 2025년 매출 7조 7천억 중 신사업은 1조 9천억으로 25%를 차지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연결 실적과 목표 주가 기준 퍼는 20배, PBR은 1.4배로 각각 추정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에 관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제 레포트 자료가 나온 부분 좀 기사화가 된 것 같고요. 이어서 좀 보시면은 궁금할 수 있는 또 수주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수주 깜깜무소식 엘다바 이후 스케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기사가 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이른바 탈탈원전을 선언하며 원전 생태계 부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지난 8월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 2달 가까이 깜깜무소식이다. 윤 정부는 그간 국내 최고의 원전 전문가로 손꼽히는 황주호 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을 한수원 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물밑에서 조용히 원전 수주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황주호 사장은 취임한 지 1개월 만인 지난 19일과 20일 폴란드와 체코 등을 직접 방문해 각국 정보 강요들과 원전 수출을 논의했고 한수원은 현재 8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마니 원전과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또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가장 먼저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폴란드 사업이다. 폴란드 정부는 2033년부터 43년까지 6천에서 9천 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6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르면 연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 정부는 다른 국가 공략도 나선다.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영국은 6기에서 7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2018년 총 발전 설비 21기가와트에 이르는 원전 16기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의 원전 제작, 시공, 운영 등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우라늄을 제외한 원전 소재와 부품을 100%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지난 4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주기기를 공급한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 원전을 선도하고 있다. 원전 설비 소재부터 최종 제품 제작까지 모든 공정을 한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대형 원전 소재 기술과 자체 공급 능력도 강점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이집트 원전 수주 성공에 이어 체코와 폴란드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폴란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이런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원전 수주들을 조용히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들도 좀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눌려 있지만 다시 주목을 받고 순환매가 돌면 언제든 다시 좀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좀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히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탄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